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가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한인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 제시카 유 차기 회장과 세미나를 후원하는 이승영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 회장은 어제 본부를 방문하고 무료 법률 세미나에 한인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 워싱턴 회장 이승영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중앙일보 JTB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카바 변호사협회 그리고 KC 워싱턴 한인유권자연합 그리고 카파 한인의료인협회 그 외에 많은 한인단체들이 오는 10월 11일 우리 한인사회를 위한 법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카바 한인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이신 제시카 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또 법률 세미나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을 맡고 있는 제시카 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그 한인 법률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많은 단체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협찬을 해주셔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거 세미나는 저희가 5가지 토픽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법 그리고 이민법 그다음에 가정법,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법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한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좀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가 터큼라에 있는 라마다인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이번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들이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하지만 또 우리 한인 분들이 겪고 계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Q&A 시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그 법률을 아시면 무엇을 하시든지 많은 도움이 되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법률 상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처 좀 주시면 될까요? 예, 저희 한인변호사협회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은 저의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메일 주소 jessica.yu@stokeslaw.com입니다. stokeslaw.com입니다. 네, 또 우리 카바의 차기 회장이고 또 미모의 여성 변호사인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제시카 씨, 본인 소개 조금 더 해주시죠. 언제 미국 오고 무엇을 하시고 또 취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미국에 제가 13살 때 미국으로 와서 타코마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으로 가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제가 배чл러스 디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애틀의 날씨가 그리워서 미시간은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애틀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LLM 제가 그 텍스 분야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LLM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스톡스 로런스라는 로펌에서 지금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바에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로스쿨 학생이었을 때 학교에 그 다른 나라 로스쿨 학생회들이 있었는데 한인 학생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제가 그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한인 법대생 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그때 있었던 카바 그 한인 변호사 협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0월 11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정법, 형사법,
비즈니스, 이민법, 그리고 부동산법, 우리 한인 변호사협회 유능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본 상식도 알려드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할 겁니다. 바쁘시지만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이 2년 가까이 영유 중인 리누드 거주 한인 케네스 배 씨에게 미국 대통령급 인사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특사의급을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대통령급 미 특사가 방북해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6월부터 보낸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몇 차례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는 게 배명희 씨의 설명입니다. 2009년 12년형을 받은 미국 여기자들보다 케네스 배 씨의 혐의가 위중한 만큼 당시 여기자들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맞먹는 지위의 인사가 찾아와야 풀어줄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예정했던 18,000명 감원 대상 중 2차 감원 해당자를 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날 총 2,100명에게 감원 통지를 했으며 이 중 747명은 퓨젯사운드 지역 종업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드몬드에 본사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미 지난 7월에 사상 최대인 총 18,000개의 일자리를 내년까지 단계별로 삭감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해 종업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9년에도 5,800명을 감원했었지만 18,000명 감원은 39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어제 페더럴웨이 시는 제3분기 한인 시정보고회를 페더럴웨이 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페더럴웨이 짐 페럴 시장은 한국 정원과 관련해 한국 정원 조성 사업은 300만 달러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라며 한미 정부로부터 이처럼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이번 사업의 우호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기존 한국 정원을 한미 우호공원으로 이름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타운스퀘어 공원이 구 AMC 극장 자리에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무료 영화를 상영 실시했다며 오는 12월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프로즌을 상영할 예정이니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앤디왕 경찰국장은 지난 18년 동안 동일한 색상의 차량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경찰 차량은 눈에 잘 띌 수 있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경찰차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운전자 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아졌다며 전국에서 이 같은 단속을 매우 엄중히 실시하고 있으니 전화기 사용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안전 관련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한국과 다른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과거 한인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음주 폭행 등으로 고발되어 학사 처분 또는 형사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며 워싱턴주는 금년부터 마리화나 판매가 구입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마리화나를 판매, 구입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추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와 연관된 이들이 일반인을 무차별 참수하는 테러를 추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IS가 이제 미국을 돕는 국가들까지 보복하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 시간 18일 경찰 800여 명을 투입한 대테러 작전을 벌여 IS 관련 일당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일반 시민을 납치한 뒤 IS 깃발 아래서 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동자들의 경우 모두 이슬람계로 중동의 IS 수뇌부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은 IS가 군사 지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위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에서 군 내부적으로 시리아 공습을 승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공습 목표물 목록을 작성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 공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72억 명인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 2100년에는 110억 명에 이를 것이란 유엔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2050년에 90억 명의 정점으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과거의 전망을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패트릭 갤랜드 박사 연구팀은 유엔이 7월에 내놓은 2100년 국가별 인구 전망을 종합 분석해 오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각국의 최신 출산, 사망률, 국제이민 자료를 취합한 뒤 베이지안 통계 기법을 사용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는 추리 통계 기법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현지 시간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했으며 선수, 임원 15,000여 명이 인천을 찾아 아시아인의 축제를 함께 열었습니다. 수영, 육상, 야구와 축구 등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이번 개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출연했으며 45억 원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주와 윤수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은 시인과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장동건, 김수연, 뮤지컬 배우 옥주연, 싸이, JYG가 출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 할머니의 뜨거운 모성이 네티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부산 경찰은 1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는 최근 1시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거리엔 할머니 한 명이 보따리 2개를 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이런저런 질문에도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만 부둥켜 안은 채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 인근 주민일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사진을 찍어 동네를 수소문했으며 다행히 할머니를 아는 이웃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할머니를 안내했고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갓난쟁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딸 앞에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속엔 다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 있었습니다. 어서 먹으라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렸고 결국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치매를 앓으면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려도 딸을 향한 모성은 놓지 않았던 할머니의 이러한 사연은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